저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제게도 결혼할 여자가 생겼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몸이 약해서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들었어요.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도움도 받고 좋죠. 이게 진짜 허약 체질인 줄만 알았을 것 같아. 아, 이때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된다. 난 정신질환이 있다. 이렇게. 그럼. 전 아내에게 제 병을 숨겼습니다. 대학교 때 발병한 이후 치료도 줄곧 잘해왔고 담당 의사도 약으로 조절이 잘 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완화되고 있었나 봐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의사는. 그러니까 본인도 결혼 생각을 했겠지, 그죠? 무서워. 네 마누라 딴 남자 있다. 아 시끄러워. 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야.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 미안. 저 때부터 계속 소리가 계속 들렸나 봐요. 아까. 나 소름 끼쳤던 포인트예요. 본인도 너무 네 괴롭겠다. 마누라 바람났다고 왜 말을 안 들어? 그만. 이상하게 아내와 결혼하고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하는 씨 뭐예요? 빨리 나와요. 나 TV 보고 싶어.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낯선 사람과 같이 살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틈만 나면 외출할 생각만 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네 마누라 바람났어. 어떤 놈이 네 마누라 노리고 있어. 자긴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자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귀에 자꾸 저런 소리는 듣고 저게 자기 마음의 소리겠죠? 어디가?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요. 안 나가면 안 돼. 왜요? 그게 누가 당신을 노리고 있거든. 네? 나가지 마. 알았어요. 영미야, 난데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미안. 또 잘 버티고 살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네. 그죠? 여자는 그냥 살아보려고 했죠. 괜찮고. 남자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은 하고 있는 거 같아. 약도 잘 먹고. 네. 아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증상이 자주 나타났고 갈수록 병원에서 심해지는 거야. 처방해준 약은 저를 계속 잠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참는다고 참았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놈이 네 딸한테도 접근했네. 말려. 가서 못하게 말리라고. 뭐라고? 그놈이 네 딸한테 딸한테 접근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누구야? 누가 이런 거 가르쳐줬어? 그래서 딸한테 아예. 누구야? 애한테 무슨 이런 싸우는 거 알려줘? 내 아이에게까지 이상한 놈이 접근했다니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못 참게 만든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전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쫓아왔었나 봐요. 그랬구나. 보고 있었구나. 저렇게만 보면 그놈이 이제 저놈이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죠? 아내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들었지? 여기서 더 하면 너 정말 입원이란다. 이번 날 정도. 왜 이래 대체? 왜 서엄마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 진짜 바람 피는 거 맞다고. 이놈이 또 그만 좀 때려줘. 일단 서엄마한테는 의처증 촉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방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마. 병원에서 입원을 할 정도면 심각한 정도죠. 그러네.
아니면 2층에다가 데려다 놓는다. 아이 그건 싫어. 싫으면 잘해. 너 들키면 진짜 이혼이야, 이혼. 들키면?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대학생 때부터 알았어. 그럼 그럼. 확실하게 숨긴 거네. 알았어요. 다행히 아내는 그 후로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호 동생 가진 거 아니냐? 잘 됐다, 잘 됐어. 내일 당장 병원 가보자. 그런데 전 알고 있었습니다. 어?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아, 상태가 카페 사장 심각하시네. 아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물어봐야지. 네 마누라 밤마다 나가는 거 알잖아. 어. 절대 네 애가 아니야. 이거는 안 돼요. 좀 심각하다. 아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말이야. 그 애가 내 애 맞아? 아내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지. 뭐라고요? 그 애가 진짜 내 아이 맞냐고. 미쳤어요? 내가 또 잘못한 걸까요? 아내가 제 병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전 아내의 바람도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고 살았습니다. 이까지 병 하나쯤 이해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까지? 전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와 헤어지기 싫습니다. 무서워. 자, 이제 남편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 남편의 사정을 보니까 결혼 전에 병이 발병했고 치료받고 약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먹고 뭐 있고. 일상생활이 괜찮다라는 네, 진단까지 네. 받았었고, 근데 결혼 후에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정확한 팩트고요. 이러면 지금 남편의 귀책 사유가 더 커져가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나름대로 남편이 노력은 또 했거든요. 노력하기 위해서 병원도 열심히 다닌 것 같고. 어떻게 근데 보셨어요? 양쪽의 귀책을 나누기에는 와이프분의 귀책이 아예 없어가지고. 뭔가 있는지가 음. 일단 의문인 것 같고, 네. 만약에 실제 남편이 생각한 대로 바람을 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겠지만, 지금 아내분이 바람을 핀 것 같진 않아서 네. 아내분에게는 귀책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병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거 정도. 그게 어떤 아내 탓으로 돌릴 수 그게 무슨 뭐 돌릴 수- 그치.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그게 뭐 되나요? 그게 하나의 지금 이제 약간 상황에 미스였던 보면은 정말 거. 큰 한강에 돌 하나 던진 거지 뭐 그게 그렇게. 그러네. 또 영상 네, 보니까 뭐 네. 시어머니도 그렇고 여기 남편도 그렇고 숨기려고 마음을 먹었던 부분이 보여지니까. 들켰다고 하잖아요. 들켰다. 네. 제가 그러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약을 먹었던 이미 다 증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문제는 결혼한 후에 그렇지. 남편이 계속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는 뭐 갈등하다가 이제 두 번째 아이까지. 근데 남편이 결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이 애라고.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정말 힘들게 가졌는데 그게 들었을 때는 좀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뭐 돈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남편하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두 번째 아이까지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정이 굉장히 뚝 힘들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 그리고 오히려 밝히고 결혼을 했더라면 이 아내가 좀 더 이렇게 남편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같이 좀 우리가 극복해보자 했으면 이렇게 심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 맞아요. 않았을까. 네, 네, 네. 그 생각이 좀 아쉽네요. 그런 면에서. 자, 만약에 다 밝히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네. 이런 정도의 질환이 있다. 고지를 하고 결혼했다면 이런 상황이 됐어도 이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약도 먹고 병원도 네. 다니고. 아, 그러면 저는 이혼 사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계속 심해져가지고 아까 그 화면에서 어머니가 너 더 심해지면
입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내가 관리를 하는데도 진짜 심해졌어.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권했는데 난 절대 병원 안 들어갈 거야. 버텨. 이러면 이제 그때는 이혼 사유가 되겠지만 예. 처음에 다 밝히고 결혼했고 아내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난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라. 이럴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혼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는 알고 결혼했으면 아내가 남편을 같이 부양하고 챙길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아하.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오히려 기각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요. 네네. 지금 남자가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이 애는 다른 남자의 애야라고 규정지었고 네. 이 여자는 바람을 피고 있어 믿고 있는 라고 거잖아요. 믿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이혼 사유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병의 발현의 측면에서 그랬다고 하면 진짜. 근데 병이 발현돼서 이 네. 너무 괴로운 상황이면 이혼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 그러니까 더 심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와 어렵다.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위자료까지 지급은 안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혼은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현재 이제 가족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굳이 이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네. 이 부분도 재판부가 보고 있기 그 때문에 위자료 못 받아요? 왜냐면 거짓말한 거잖아. 얘기를 안 한 건데. 그럼 그걸 이제 뒤늦게 알고 그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 그때 했으면은 위자료를 그때 받았을 수 말씀하셨던 있는데 아까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처음에 알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못 살겠어라고 하면 그거는 인정 안 그때는 된다는 얘기죠. 규책 사유가 없지만 그래도 혼인이 파탄이 됐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도 재산 분할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규책 사유와 재산 분할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남편의 뭐 잘못된 거를 발견하면 6개월 안에 이혼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6개월 이런 거 좀 없애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사니까 6개월 해서 그때 해결을 합니까?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나서 6개월 안에 이혼 청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기간이 지났으면 보통 과거에 이례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연처럼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사건으로 볼 수 계속 있거든요.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과거 6개월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여기는 점점 심해지니까 맞아. 그냥 이혼을 내면은 거의 재판 하시는 분들은 이혼하라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여자분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지금 경력 단절된 기간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이혼을 해서 내가 일자리를 구했는데 친정도 케어하면서 애 둘까지 깐난해. 본인까지 깐난해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를 벌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다면 지금 당장 이혼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 아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시부모님한테 가서 뭔가 이렇게 좀 합의를 심정적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병이 도졌고 나한테 이렇게 위협적이고 지금 완전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근데 나는 아이가 둘입니다. 친자 확인 하세요. 그럼 친자 확인이 됐다. 네. 그러면 이거는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없으니까 당신의 손자 손녀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습니까라고 며느리가 가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재산이 없어도 이혼 후에 아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양육비 지급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 남편이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부모님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앞으로 소득이 잡히는 게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 양육비가 책정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남편이 적정 수준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때 실질적으로 뭐 어떤 건물을 많이 그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아주 충분히 주장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지. 아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이 많으시면 그거를 좀 받아야 되는 이런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그런 것은 근데 없습니다. 같이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시어른들께서. 네. 왜냐면 숨기고. 알고도 말씀 안 하셨고 너 네. 이러다가 안 되니까 정말 가만히 있을게. 그 시댁에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지. 건물 하나 좀 떼줘야지. 그치, 예를 들면 괘씸죄라든가 네. 뭐 이런 거에서 뭔가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아무리 자기 손자, 손녀잖아요. 그렇죠. 자기 손자 손녀인데 결국 해결해야지. 여기 사연에 나온 것처럼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은폐를 했다고 하면 정신적인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또 위자료의 액수가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서 재산 분할까지는 안 된다. 네, 재산 분할은 안 된다. 그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네요. 그 솔직히 말하면 이 여자분이 아이 엄마가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 못하잖아요. 게다가 당연하죠. 너무 중요하죠. 친정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럼 돼요? 저건 안 돼요.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사는데 음. 뭐 약간 기러기 부부가 된다든지 주말 부부가 된다든지 함께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좀 거치면 안 되나? 협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이게 법률상 혼인생활 유지하는 대신에 무조건 별거에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잠깐 나가는 것도 의심하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따로 살아봐. 만나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난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 저도요.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이 사건은 한숨이 나와요. 한숨부터 나오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혼하시라고 말하고 싶긴 하지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또 그러니까. 맞대할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이거는 오신다고 하면은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가족 내에서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보고 정말 내가 살기 힘들고 어렵다면 그때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고민 단계고 그거를 꺼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이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 역대급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좁혀지지가 않네요. 네. 네. 이혼을 하셔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뭔가 전 윤영민 씨가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더 가거든요. 시부모님하고 설득을 단판을 좀 좀 짓고 인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해보고 그렇지. 그다음에도 안 되면 그다음 단계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히 또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그죠? 정확한 네. 해답이 없어요. 더 즐겁게 더 라이브